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에러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467페이지 제6절 경제적 자유권 보겠습니다. 3화에러TV 질착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산 목록 추천합니다. 제1항 재산권 로마자 1번 재산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1번 재산권 관념의 변화 절대적 권리에서 상대적 권리로 재산권은 근대에서는 신성불같지만 자연권적인 절대적인 권리로서 인정되고 시장경제 원리, 사적 자치 원리 등과 더불어 자본주의 발달의 핵심적이고도 468페이지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재산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절대적 권리라고 보았던 관념은 근대 말기 들어와 힘을 잃고 수정되어 재산권이 상대적인 권리를 보는 관념이 자리잡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 절대적 권리에서 상대적 권리로의 변화. 또한 재산은 그 소유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고 재산권은 공익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래야 재산권은 사회 공공공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의무성, 사회적 제약성, 사회 기속성을 위반하는 권리로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다른 기본권들에 비하여 그 재산의 가능성이 더 큰 상대적 권리로서 인식되었다. 이번에 재산권의 성격과 재산권 보장제도의 성격. 재산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의 자유권설, 동그라미 2번의 제도적 보장설, 동그라미 3번의 이중설 등이 있다. 현재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재산권 자체는 기본적이고 재산권 보장 제도는 재산권의 실현과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사유재산제는 그러한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라는 성격을 가진다. 권리 자체와 제도 자체의 성격을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재산권은 그 사용, 수입, 처분에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자유권설이 타당하다. 로마자 1번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1번의 법정주의 우리 현행 헌법은 제23조 1항 후문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469페이지 결국 규정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관한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무와 성격에 관해서는 기본권 제한 법률 요구로 보는 학설과 기본권 형성적 법률 요구로 보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후자의 견해가 많고 판례도 기본권 형성적 법률 요구로 본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도록 하여 나온 대표적인 법률이 민법이다. 이번에 넓은 입법 형성권과 입법 형성권의 한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형성하는 입법 형성권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그 입법 형성권에도 한계가 있다. 재산권들 중에 중요한 재산권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현재는 재산권의 입법 형성권의 한계로 사유재산제를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거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3번에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 양가 1번의 개념.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자가 배타적 지배와 사용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누리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취득에 관한 기회 등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현재는 자녀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차별이 있을 경우에 그 차별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는 여부가 문제된다고 본다. 그런 예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자녀 퇴직금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규정에 대한 사안에서 470페이지 헌재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의미로 헌법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양가 위반의 대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동그라미 1번에 공사법상의 권리. 경제적 가치와 유용성이 있다면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법상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상속권 등이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사적 재산권 보장의 기치로서 국유의 잡종재산, 공유잡종재산, 헌재는 국유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국유잡종재산은 사건 설정과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며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국유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3번에 저작권용 무체재산권.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71페이지) 로마字 3번에 재산권의 제한의 범위와 실제. 1번의 기본적 이해. 재산권도 기본권이므로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무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무의에 적합하도록 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공공무의에 의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헌법 제23조 2항이 공공무의 적합 의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대에서 재산권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한될 필요가 나타나는 상대적 권리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한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이니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공필요라는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공공필요는 제2항의 공공무의보다 더 강한 제약을 의미한다. 헌재도 제2항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무의 적합 의무, 즉 사회적 의무성을 규정한 것이고 제3항은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2번에 재산권의 공공무의 적합 의무. 재산권의 공공무의 적합 의무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사회적 구속성, 사회적 필요성, 사회적 의미성이라고 불린다. 다 같은 의미의 말들이다. 헌재도 재산권 행사의 공공무의 적합 의무, 즉 사회적 의미성이라고 한다. 기속이라는 말은 그것에 따라야 함을 의미하기에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사회적 기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재산권은 다른 여러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에서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라고 하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토지에 많은 사람의 일지에 해를 줄 수 있는 문제를 상상할 수 없고 사회적 기속성에 의하여 그 생산을 금지하는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 의무를 도덕적 윤리적 의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적 의무이다. 472페이지 3번의 재산권 제한의 범위와 정도, 사회적 기속성에 비례하는 제한 정도. 재산권의 행사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따라야 한다면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제한의 대상인 재산권이 가지는 사회적 기속성의 정도에 따라 그 제한의 정도와 입법자의 재량 정도도 비례하게 된다. 헌재는 입법자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재산권의 제한을 요청하는 공익 등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고 조정하여 양 법익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 된다. 그 소유자 개인의 생활 영역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일반민인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권한을 더욱 풍부하게 가진다라고 한다.
재산권 제한에 대한 위헌이라고 심사의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의 사회적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완화심사 또는 엄격한 비례심사 등으로 심사 정도의 차이를 두게 된다. 강한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보다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된다. 4번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 재산권들 중에 사회적 귀속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자주 그 제한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토지제한권이어서 그것의 제한에 관한 헌재 판례도 많다. 아래의 토지재산권의 제한을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양가로 1번에 토지재산권의 특성과 제한에서의 입법권의 범위. 헌재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생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분달될 것이 요구된다라고 본다. 네, 표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헌재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413페이지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 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한의 정도와 한계를 대해서 밝히고 있다. 양가로 2번 제한의 실제, 양가로 1번의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투기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토지 소유권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이른바 토지공개념 이론이 나왔고 여러 규제제도가 입법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제, 구토지초과이득세법, 구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동그라미 2번의 합헌성이 인정된 이에 토지거래 허가제의 합헌성.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제한의 한 형태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유연성이 인정된 이에 동그라미 기억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보유가 투기를 가져온다고 하여 지나친 택지 소유를 막기 위해 제정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서울특별시, 광역시에서 택지 소유 상한을 660제곱미터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평인 거죠. 현재는 과잉금지 원칙이 어긋나고 동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 소유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동법 전체를 위반으로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미음 토지 초과이득세법. 이후 토지에 대해 과세를 통해 토지 투지를 억제하는 위한 법률이었는데 전체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었다. 이 두 법률은 모두 폐지되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좀 과한 법률이 있으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가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 논란이 많았던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현재는 지정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보면서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눠 판단하였다. 지정 후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비례 원칙에 부합하게 합법적으로 규율한 규정이 470페이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보상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헌재는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 가능하다면 그린벨트 지정만으로는 사회적 기속성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제한이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정 후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으로도 전가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그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만 비로소 헌법상으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강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는 위헌이라고 보았다.
5번에 주택재산에 대한 제한. 이에 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예가 있다. 그 이후로 헌재는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보유의 동기나 보유 기간 등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율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필요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6번에 입법 부작위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제한되지 않아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헌재는 조선철도 주식의 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한 수용에 대하여 그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헌법상 명시된 입법 의무가 발생하였고 대한민국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유연성을 확인하였다.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예로는 산업재해 보상 금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균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게 될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위원님이 확인하는 결정을 한 것이 있다. 군법무관 475페이지. 보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확인하는 결정이 있었다. 7번의 기타. 동그라미 1번에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수당을 받을 권리는 생존권인 사회보장 수급권이자 재산권이기도 하다. 헌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고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대해 직무상 범죄인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이전의 합헌으로 본 결정을 변경한 것이다. 동그라미 2번에 같은 취지의 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동그라미 3번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의 노동연금 분할에 관한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한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었다. 동그라미 4번에 현재는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직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하여 상여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 이외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후 개정된 국민연금법 규정은 이와 같이 시정되었으나 이 신법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던 바 이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방가로마트 2번에 토양오염이 원인이 된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를 토양오염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고 있는 오염 원인자를 규정한 조항은 책임 완화 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법익 필요성에도 반하는 위헌이라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방가로마트 3번에 헌재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정리회사의 주주가 된 자가 3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재산권 제한으로서 위헌이라고 보았다. 476페이지 로마자 4번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 수용, 사용 제한과 정당한 보상, 재산권의 손실보상. 1번의 수용, 사용 제한의 개념. 양가로 1번의 손해와 손실. 먼저 손해와 손실의 개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학에서 고의나 과실에 의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희생 내지 권리침해는 손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반면에 공공필요 등에 의하여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로서 적법한 행위로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발생하는 희생 내지 불이익은 손실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상의 책임이 생긴다. 따라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실의 보상 문제가 생긴다. 양가를 보는 수용, 사용 제한. 수용이란 소유권의 강제적 변동, 즉 소유권의 강제적 이전을 말한다. 사용이란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당의 재산권의 효용을 강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이란 소유자가 재산권을 사용, 수익, 처분하려는 행위, 즉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법률주의, 헌법 제23조 3항의 성격.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서 하도록 하고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하는 법률 규정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헌법 제23조 2항의 성격의 문제로서 논의된다. 방가를 이거는 우리 학설. 보상 법률이 없는 경우에 헌법 규정만으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학설은 동그라미 2번의 방침규정설, 동그라미 2번의 위헌무효설, 477페이지의 직접효력설, 동그라미 4번의 수용유사 침해설 등으로 나눠지고 있다. 방가를 이번의 독일의 이론. 독일에서도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경계이론. 경계이론은 공공복리, 즉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의 경우에는 수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의 수용과 같은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특별한 희생으로서 보상이 되는지 하는 경계선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 이론은 독일 연방의 통상재판소가 취해왔던 전통적인 이론이다. 동그라미 2번의 분리이론.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내용의 한계와 공용수용은 별개의 것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내용인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위헌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분리이론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자갈치치 판결에서 채택한 이론이다. 분리이론에 따르면 법률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위헌이 되는 것이지 법률이 수용 유사의 보상을 하여하는 것은 아니다. 방가로 3번에 우리 헌재의 판례. 헌재는 그린벨트 결정에서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경우에 보상을 두지 않아 위헌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보상 법률이 없더라도 수용 유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 선언하는 것이므로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방가로 4번의 검토. 학설 중 직접효력설과 수용유사설은 경계이론, 위헌무효론은 분리이론의 논리에 근접해 있다고 볼 것이다. 방침규정설은 헌법 제23조 1항이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부합되지 않고, 위헌무효설은 구제방법이 손해배상이어서 고의과실 등이 밝혀야 하고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므로 실효성이 문제된다. 478페이지. 결국 수용유사나 직접 효력의 범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필요하다. 방가로 5번의 불가분 조항인지 여부. 이 논의와 관련하여 공용침해의 규정에 보상 규정을 항상 같이 두어야만 합헌이라고 보는 이론이 독일에서의 불가분 조항 이론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불가분 조항설을 취하는 견해가 있다. 독일 기본법 제14조 3항은 공용수용법은 보상의 방법,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우리 헌법 제23조 3항과는 문헌의 차이가 있다.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볼 이유는 없다. 공용수용의 주체. 헌재는 헌법 제23조 3항의 핵심은 당의 수용이 공용수용의 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직대로 있는가 등이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없기에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해야 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4번에 공용 수용의 요건으로서의 공공필요. 개념과 요건. 현재는 헌법 제2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 개념을 동그라미 1번의 공익성과 동그라미 1번의 필요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동그라미 1번의 공익성 요건. 오늘날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용 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 목적, 사업 내용, 사업 입법 목적이 이바지 하는 정도로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 이용 접근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 필요성 요건. 또한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공유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 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479페이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 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혜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춰져 있다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방과 로마자 1번의 헌법 불합치 결정례. 헌법 불합치 결정례. 현재는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행정기관이 개발 촉진지구 지역개발 사업으로 실시계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은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방과 로마자 2번 합헌성 인정례. 동그라미 1번. 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게 하고, 산업입지법 규정들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시행자인 민간기업이 자신의 이윤 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공익 목적을 해태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 제23조 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동그라미 2번에 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 조성 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 면적 중에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의 취득을 한 경우에 남은 사유지에 대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는 관광단지의 조성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등 그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고, 민간 개발자에게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관광진흥법상 공익목적이 혜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제23조 3항이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5번의 보상, 정당한 보상. 헌법 제23조 3항 후단은 공용수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의 개념 내지 기준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동그라미 1번 완전 보상설. 480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상당 보상설, 동그라미 3번에 절충설 등이 있다. 판례는 완전 보상설이 있다. 로마자 5번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 금지. 재산권에 대한 소급 박탈의 금지는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소급표에 대해서는 앞에 기본권 총론을 살펴본 바 있다고 하고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